다리미 패밀리 1회 2회 요약. 이다림의 아빠는 사법고시 1차를 1등으로 합격한 사람입니다. 엄마는 뒷바라지만 하고 고생하다가 세 남매를 키웠죠. 어렸을 때부터 다들 다리미질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고봉이는 8명의 식구를 먹여 살리느라 힘들다. 1차 때 수석은 해서 사람 잔뜩 기대하게 하고서 평생 월급 봉투 한 번을 가져다 주지 못한 남편을 하소연한다. 그렇게 고시 준비를 하던 남편은 몸이 좋아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다. 어렸을 때 다림의 시력은 엄청 좋았다. 하지만 현재는 주변 시야가 좁아지고 실명이 돼버리는 퇴행성 희귀망막염. 그래도 좋은 소식은 아직 망망이 살아있다는 것. 아이미러클 주사라고 보험이 안 되는 주사가 4억 한쪽에 두 눈에 8억인데 망막이 살아있는 경우에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다음에 올 때는 엄마랑 같이 오라고 한다. 은행에 간 다림은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세탁소 자랑을 하고 카드에 들어있는 돈 32만 원을 찾는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라이터 딸깍거리는 소리를 듣고 지나치지만 그때 나쁜 놈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이터를 딸깍거리던 남자 서강주는 뒤를 돌아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차에 치여 몸이 붕 뜬다. 그러면서 저 여자 나한테 욕했는데 그때 그 여자 아닌가 생각한다. 대학 시절에 서강주와 이다림은 하룻밤을 지낸 사이였죠. 그서도 무려 횡단보도에서 이다림이 서강주를 꼬셔서 말이죠. 학교에서 왜 나한테 잘해줬냐는 질문에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너 이쁘게 생겼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내일 군대 간다는 강주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한다. 다림은 군대 가는데 전화번호는 왜? 갔다 와서 만나자고 하지만 강주는 군대 가서도 목소리 듣고 싶고 전화할게. 하지만 이다림은 번호 알면 통화하고 싶고 통화하면 연애하고 싶고 그럼 너하고 결혼하고 싶을지도 몰라라고 말하고 강주는 누가 요즘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만나냐고 그러면 횡단보도에서 날 꼬시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림이 나도 딱 한 번은 괜찮은 남자 꼬셔보고 자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강주는 전화번호를 교환한다. 그리고 횡단보도로 번호를 저장한다. 나한테 희망 고문하지 마. 희망이야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나 고문하지 마 그러고 나서 강주는 8년 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병원 안 고봉이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앉을 자리가 없어 잠깐 계시라 하고 접수하러 가고 자리가 나서 앉고 다들 딸들이랑 이런데 다니는데 우리는 며느리랑 다닌다며 내 딸은 참 내 딸 아녀 내 딸도 아녀 그러고 있다. 한편 내 딸도 아니다던 그 딸이 이미연이다.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할 말이 있다고 택시 타고 가자고 하는데 아들은 버스를 타고 간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다. 아프시다면서 스트레스 주지 말자 엄마가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말한다. 한편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온 치승동과 백지연은 보자마자 걱정한다. 의사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입원해서 좀 더 지켜보자고 한다. 할아버지 라이터를 고치러 가다가 한눈을 팔아서 다쳤다고 이야기하고 이번에 제대로 검사하고 좀 쉬다가 나가자고 이야기한다. 긴장할 때마다 라이터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내가 그랬어. 난 듣기 좋아서 그런 거야. 아버지가 널 믿게 하려면 대포를 키워야 해. 장면이 바뀌고 병원에서 이야기한 보험이 안 된다는 이야기 8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세탁소 앞에 왔다. 세탁소 안에는 차태웅이 다림에게 이제 혼자 병원도 다니고 다 컸네. 나도 이제 30이야 라고 말하고 손님 옷에서 복권이 나왔다. 고 이야기하고 병원에서는 뭐래 물어보는데 다림은 뭐 맨날 똑같지라고 말하고 넘어간다. 차태웅은 다림에게 복권 한 장 사줄까? 이렇게 말하고 태웅은 자기가 산 복권을 다림에게 선물로 준다. 당첨금이 12억 500만 분의 1. 누가 알아댈 수도 있지. 희망 고문이잖아. 다림은 열심히 긁는다. 7이 나와야 하는데 어머니한테 등짝들을 맞는다. 어머니한테 썩어빠진 정신상태라고 혼난다. 그래도 다시 마지막을 긁어보는데 내심 다들 기대하면서 바라본다. 7을 외치면서 하지만 꽝 역시 꽝 뭐 항상 그렇죠. 복권 한 장에 너무 기대하는 모습이 웃기기도 하네요.
하기사 치료비로 8억이나 필요한 상황이니 그럴 수도 있지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외에서는 아버지가 바닥에서부터 만들어낸 패션 그룹. 지회장님은 애가 없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결혼해서 성이 틀리다는 이야기. 출근을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차림이 닫힌 버튼을 누른다. 유학 갔다 와서 바로 상무자리에 앉아서 직원들이 텃세를 좀 부릴 거야. 지승돈이 이야기한다. 너 내 아들 아닌 거 다 알아. 내 아들 아니니 마음대로 부리라고. 강주도 공짜는 싫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들 잘해보자고 한다. 강주는 이런 아버지가 너무 좋다. 상무의 전화를 받는 이 차림 상무를 까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한편 복권을 긁던 다림은 꽝에 실망을 하고 팔자 타령을 하고 있고 다림은 배고프다고 이야기를 한다. 엄마는 뭐 먹고 싶냐고 이야기하고 말을 하지 않자. 엄마 힘들까 봐 이야기를 못하는 걸로 알고 엄마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다림이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배달 갔다 와서 매운 비빔국수 해준다고 이야기한다. 병원 갔다 온 날은 매운 비빔국수지라고 말하면서 집안의 이만득와 안길래의 대화 만득은 완치 판정을 받지만 길래는 위암 의심 판정을 받는다. 검사 받으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으려 그 종이 치우라고 말한다. 며느리 또 고생시킨다고 내 나이에 무슨 치료를 받는다고 이야기한다. 밥 먹는 자리에서 다림은 많이 흘리면서 먹고 매운 걸 먹는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가 그릇을 바꿔치기 하니 아니 왜 그래 나 매운 거 좋아해? 매운 거 위에 안 좋아 이런다. 국수 먹다가 최신 이미연의 아들이 이야기한다. 엄마 아빠 이혼한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매일 싸워요. 저 누구랑 살아요? 서로 키우겠다고 싸우는 거지 지금. 그러니 최신은 안 키우겠다고 싸운다고 말하고 나간다. 나가다가 이미연을 만나고 미연은 너 말 안 했지 이야기하는데 최신은 고개를 젓는다. 차 안에서 지승돈이 백지연에게 전화를 건다. 강주는 좀 어때? 자고 있어. 당신은 오지 말고 집으로 가. 집에 도착한 지승돈 뒤에서 누군가 차에서 지켜보는데 지승돈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고 기사는 차를 주차한다. 주차하고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앞에 순찰차가 지나가고 기사의 이상한 행동 아까 뒤에서 지켜보던 남자와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한다. 이다림이 꿈을 꾼다. 냇가를 가다가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다림을 여자 스님이 구해주는데 여자 스님이 엄마다. 그 스님과 대화한다. 8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엄마가 다 구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림은 무섭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에서 엄마가 꿈을 깨운다. 다 꿈이라고 이야기한다. 나쁜 꿈 꿨냐고 물어보고 꿈인데 뭐가 무섭냐고 이야기한다. 꿈은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다독인다. 청소하다가 다림의 전화를 받게 된 엄마는 다림이 대출로 8억이라는 돈을 알아봤다는 걸 알게 되고 충격을 받으면서 다림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느낀다. 그리고 자꾸 다림이 복권을 긁으며 8억 이야기를 하는 걸 생각한다. 한편 부동산에서 백지연에게 전화가 온다. 사모님이 찜해놓은 건물의 다른 쪽에서 계약금 20% 낸다. 고 사모님도 20억 먼저 넣으시라고 재촉한다. 백지연은 집으로 와서 옷장에 옷을 한쪽으로 밀고 금고의 문을 연다. 금고에는 돈 100억이 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돈이다. 편지의 내용은 사채업으로 번 100억을 딸에게 물려준다. 1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도 함께 하지만 백지연은 다 쓰는 거 아니고 조금 쓰는 건데 이러면서 가방에 돈을 담아서 집 밖으로 나온다. 나와서 택시를 부르려고 하는데 때마침 세탁소에 차 고봉이가 배달 중이다. 급한 백지연은 택시비보다 더 줄 테니 자기를 강남까지 데려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고봉이는 돈가방을 차에 싣는다. 벨트를 메고 출발한다. 한편 다림은 손님 옷을 직접 배상하러 32만 원을 전달하고 자기 잘못이니 통장님 발도 넓고 입도 싼데 내 옷을 청렴 세탁소가 망쳐놨다. 소문만 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통장은 나 입 안 싸라고 말한다. 돌아가는 길에 송수진은 이다림을 보고 순찰차를 세운다. 송수진은 이무림의 예비신부, 이무림은 이다림의 오빠. 친구인 두 사람은 결혼 전에 밥 한번 먹자고 이야기한다. 오빠 빼고 둘이서 소고기 먹자고 하는데 다림은 괜찮다고 하면서 언니 그냥 먹은 걸로 치고 돈으로 주라고 이야기한다. 송수진은 지갑에 있는 현금을 빼서 준다.
그러면서 잘 먹었습니다. 저도 맛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지갑에 5만원짜리 사장뿐이 없었는데 이럴지 알았다면 돈을 더 가지고 다녔을 텐데라고 혼잣말을 한다. 돈을 받은 다림은 편의점 앞에 서고 복권을 사는데 복권은 한 사람한테 10만원뿐이 못 판다. 고하여 10만원만큼 복권을 사고 강주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먹고 있는데 그 옆에 다림이 앉아서 복권을 긁는다. 라면을 먹다가 가까이 복권을 보고 있는 다림을 유심히 보던 강주. 다림은 복권을 긁다가 동전을 떨어뜨리고 동전을 주워준다. 그리고 라면을 허겁지겁 계속 먹고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환자분 어디 갔어요?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림을 보고 아직도 내 전화번호가 남아있겠어? 8년 전 일인데 라며 전화를 걸었는데 다림의 전화가 알림으로 이야기한다. 횡단보도 하고 전화번호 이야기하고 전화가 왔다고. 이렇게 2회까지 내용이고요. 드라마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등장인물들과 드라마의 내용을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가네요. 그런데 요약하다 보니 이 내용 재미있을 것 같아요. 청렴 세탁소 다림이네. 가족이 옷 대신 돈을 다림질하며 벌어지는 로맨틱 돈다발, 블랙 코미디 이런 내용이니 매회마다 본방을 보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3회를 기다려야겠어요. 그럼 다들 본방 사수하세요.